유난히 길었던 더운 여름을 지나 11월이 돼서야 우리를 찾아온 가을. 지금 대학생들은 학업이 한창일 시기이다. 이곳은 서울 동대문구 회계동에 위치한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하루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이 정문을 지나다닌다. 이들은 모두 어디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온 걸까? 혹시 통학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자취합니다. 자취하면 뭐가 좋나요? 일단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좋고 혼자 있는 게 좋아요. 통학하세요? 네, 먼저 집안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이제 집에 구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항상 외식도 많이 하면 질리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럼 통학하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저 한 1시간 5분 정도 넘게 걸릴 것 같아요. 학교로 모이는 이들의 생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가에서 학교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통학러, 학교 근처에서 집을 구해서 사는 자취러, 대학교 기숙사에서 사는 긱사러. 세 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보내는 하루의 일상과 삶 속에서의 고충이 얼마나 다를까? 이에 우리는 통학러 1명, 자취러 2명, 긱사러 1명, 총 4명의 학생들의 일상을 더 가까이서 지켜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만나볼 친구는 통학러 박설현이다. 저기 우리의 주인공이 걸어오고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등교하시는 거죠? 지금 그 운영진 회의하러 가고 수업하러 가요. 아, 혹시 오시는 데는 얼마 정도 걸리셨나요? 영등포에 살고 있어서 한 50분 정도 걸려요. 영등포에 사는 설현 씨는 오늘도 바쁘게 발걸음을 옮긴다. 어떤 동아리 회의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 사진 찰카 동호회라고 사진판 즐기시는 그럼 이제 어디 가세요? 지금 운영진 회의 끝나고 저희 점심밥 먹으러 가요. 뭐 먹으러 가세요? 그 친구분 알바한테 간다고 했는데 근데 메뉴는 몰라요. 같이 가시죠. 맛있는 점심을 먹을 생각에 신나 보이는 설현 씨다. 수업을 듣고 나온 학생들로 북적거리는 청운관 앞. 설현 씨도 수업을 듣고 나왔나 보다. 수업 듣고 나오시는 거예요? 네, 무슨 수업? 그 교양 수업인데 영토의 경계와 흔적이라고 듣고 왔어요. 그럼 이제 공강인가요? 네, 그럼 이제 공강 시간에 뭐 하고 보내시나요? 난 집 가려고요. 일단 통학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자취방을 하면 엄마 아빠가 허락받지 않고 그리고 왔다 가는 시간도 애매해가지고 그냥 기숙사는 고려를 해보지 않았나요? 실패했어요. 집이 지원했는데. 맞아 너무 가까워가지고 떨어졌어요. 학교 가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집에 나와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지고 영등포에 도착해서 네 1호선 한 50분 타고 회계역에서 내리고 동대문 1번 보통 그거 타는데 근데 이제 월요일이랑 수요일은 전공 수업을 들어야 돼서 동대문 2번 타고 그 미니 마트에서 내려서 전경대로 가요. 되게 일찍 일어나시는 원래는 머리도 감아야 되고 약간 화장도 해야 되는데 근데 겨울이 들어오니까 일어나기 좀 힘드네요. 근데 알람을 한 7시 반 정도 맞췄는데
거의 뭐 7시 50분에 일어나요. 빠이. 이제는 어른이 되면 둥지를 떠나는 새처럼 본가를 떠나 사는 이들을 만나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자취를 하는 태용 씨의 집에 찾아가 봤다. 요거는 영양제, 화장품 아니고. 되게 웬만한 여성분들보다 뭐가 되게 많으시네요. 이게 뭔가요? 요거는 이제 토너. 아, 이게 토너구나. 토너는 대용량으로. 냉장고가 보이는데 혹시 냉장고 좀 봐도 될까요? 땡기고 그럼요. 어. 땡기고 든 게 없는데 근데 별거 없습니다. 오, 닭가슴살. 닭가슴살 이제 죄책감 들 때 한 번씩 먹어주는. 달걀과 맥주. 아, 맥주가 보이네요. 맥주 잘 안 먹습니다. 심지어 참이슬까지. 야, 참이슬도 이거 한 2달 됐네요. 2달. 태용 씨의 자취방에서 보이는 창밖의 모습이다. 여기서 혹시 사람을 마주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이요. 네. 가끔 보긴 합니다. 가끔 저기 쪽에 빨래 넣는 할아버지가. 음. 근데 이제 둘 다 받긴 했지만 서로 모른 척하는. 여기 혹시 누구를 데려온 적은 있으신가요? 아, 몇 명 있습니다. 많지는 오. 않은데. 혹시 네. 이성은 없습니다. 아, 이성은 없군요. 저도 있고 싶군요. 아담하지만 잘 정돈된 모습의 자취방이다. 평소에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나 봐요. 책상도 깔끔하고. 공부요. 네.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아닌 다른 전공의 책이 눈에 띈다. 여러 학과 좀 탐색을 하는 거죠. 1학년이니까. 갑자기 현관문에서 무언가를 받아오는 태용 씨. 배달을 시키셨네요. PD님도 오셨는데 해먹을 순 없죠. 저도 한 입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오, 좋습니다. 평소에 식사는 이렇게 해결하시나요? 근데 항상 시켜 먹을 순 없으니까 음. 가끔 여기 안에 밥도 있거든요. 네네네. 찬장을 열어 무언가를 보여준다. 햇반이랑 좀 전에 있던 닭가슴살 아, 돌려서 가끔 그렇게 먹고 네. 가끔은 배달시켜 먹고. 아니 보니까 지금 중국집에서 비닐을 안 주는데요? 하지만 비닐이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저장을 해두시는 편인가요? 이런 거를 이게 뭔가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네. 막상 사두면은 요긴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 네네네. 무조건 벌레 꼬이거든요. 아, 이런 거 한번 밀봉해서 이건 냄새로 들라고. 자취를 하다 보니 생활의 지혜를 터득한 태용 씨였다. 혹시 여기 바퀴벌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살아있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거. 오, 설마 어떻게 아시는 이게- 거죠? 저희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세스코 아저씨가 와요. 네네네. 방역을 해주는 게 아니라 덫을 놓고 와줍니다. 오, 냉장고에 사이라든가 네. 세탁기 위라든가 음, 그렇게 해서 다음 달에 오시면은 갈아주면서 여기 바퀴 좀 큰 거 잡혔네요 하면서 쓱 보여주는데 바로 그냥 얼었죠. 왜 보이는지 모르겠네 근데. 태용 씨의 자취방은 외대에 위치해 있어 항상 외대를 지나다니곤 한다. 햇볕이 좋은 날 걸어서 등교를 해보기로 한다. 수업을 다 듣고 나니 경희대에 밤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학교하시나요? 네, 방금 이제 수업 끝나가지고 아, 근데 할 게 있어서 도서관 쪽으로 갑니다. 그냥 뭐 과제 같은 것들 그리고 뭐 공부할 거 있으면 공부하고 네, 그럽니다. 수업이 다 끝났는데도 도서관에 간다는 태용 씨. 참 열심이다. 공부를 다 끝내고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모습이다. 이제 자취방에 가려는 것일까? 태용 씨가 자취방으로 돌아가기 전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해보기로 했다. 자취를 제가 3월 달부터 했으니까 들어올 때부터 한 7, 8개월 됐네요 이제.
이게 원래는 1000에 60인데 제가 좀 기가 막히게 전전세로 위험하게 들어와서 300에 50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취를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숙사에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거밖에 더 없습니다. 힘이 남았다 하면 헬스장을 가는데 아직까지 한 달째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보통 그냥 집에 가서 자요. 한 6시인가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잡니다. 자고서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러 가게 됩니다. 자,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인사성도 참 바른 태용 씨.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이제 두 번째 자취러인 선우 씨를 만나볼 차례이다. 사시는 곳이 여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잠은 몇 시간 주무셨길래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는 건가요? 3시간 왔습니다. 아, 집에 가서 뽑고 싶게 하네요. 피곤하지만 점심을 먹기 위해 집을 나선다. 아, 그러면 지금 휴학 중이신 거죠? 그럼? 추억 계획 중입니다. 아, 휴학계. 그럼 이제 평소에는 동아리에 갔다가 네, 이제 가끔 공부도 하러 가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죠. 방금 전에는 인가탕이 있었어 하는데 휴강이어가지고 이제 식사하시고 계획이 뭔가요? 식사를 하고 이제 과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따가 같이 가시죠. 갑자기 식당에서 내려오는 선우 씨. 왜 다시 나오셨죠? 점심시간 그런지 자리가 만석이네요. 점심시간엔 학교 근처에서 먹을 식당을 찾는 것도 어렵다. 또 다른 식당을 찾아 나서는 선우 씨.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나왔다. 무엇을 먹는 것일까? 어묵한방에다가 희성전이나 스테이크가 있는 거죠. 식사를 거의 다 마친 선우 씨.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드시나요? 맞죠? 평소 이제 자취하시면 식사는 보통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하시는 편인가요? 좋아서 확실히 먹습니다. 혹시 퀄리티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강의실에 가시는 건가요? 일단 잠시 중도에 있을 생각입니다. 아, 그럼 보통 공강 시간에는 이제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구나. 거기에 있거나 내 자취방에서 쉬곤 하죠. 아, 든든하게 점심을 먹고 중앙도서관으로 걸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가끔 남는 시간에 도서관 가면 외롭지 않으세요? 그래도 자취방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중앙도서관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오히려 더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부 다 하셨어요? 네, 달랬지 이제 뭐 할까 싶네요 이제는. 추천하는 책이나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추천한 책이요? 데리다와의 데이터라는 책 추천드립니다. 데리다라는 철학자의 이 사상을 개론적으로 설명한 책인데 개인적으로 제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본가는 인천이고요. 경희대와 달리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마다 본가에서 과외가 있는지라 매주 한 번씩 본가에 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본가에 있고 평일에는 자취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본가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시간 반이어가지고 도저히 통화할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격한 시점부터 바로 방을 구해가지고 자취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의 고향으로 가야죠. 동아리 활동에 진심인 선우 씨였다. 마지막으로는 기숙사에 사는 우림 씨를 만나볼 차례이다. 기숙사 사세요? 네. 지금 등교하시는 길이신가요? 네네. 우림 씨가 최근에 발견한 지름길로 등교를 하는 모습이다. 기숙사 사시면 등교하는 데까지 네. 몇 분 정도 걸리나요? 제가 걸음이 좀 느려가지고 제 전공 건물은 한 10분 걸리고 고향 들으려면 한 15분 정도 걸려요. 기숙사 살면은 확실히 지각은 많이 안 하는 편이겠네요. 맞아요. 지금 지하철 탈 일도 없고 그래서 지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등교를 하려면 매일 이 계단을 올라야 한다고 한다.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 우림 씨에게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을 물어보았다. 저 지금 한루로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에 진짜 잘 어울려요. 그토록 몰아쳤던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거야. 거주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 1학년 1학기 때부터 계속 쭉 살고 있어요. 그러면 기숙사에 들어오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본가가 너무 멀어서 자취 아니면 기숙사에 살아야 됐었는데 자취는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기숙사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상의를 해서 기숙사에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조건 같은 게 있었나요? 일단 처음 기숙사 입사할 때는 아예 랜덤으로 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운에 맡겼어야 됐는데 이제 2학기부터는 집의 소득도 보고 지난 학기 성적도 보고 뭐 거리도 보기 때문에 2학기 때는 좀 더 들어가기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본가에 들어가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사실 1학기 때는 좀 자주 내려갔었는데 한 2달에 한 번? 그게 좀 자주긴 한데 지금은 8월 달에 내려가고 한 번도 못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 11월인데 그래서 좀 가고 싶습니다. 룸메이트와는 어떤 관계셨는지. 전 지금 2학기 때는 1인실 살고 있어서 지금은 없긴 한데 1학기 때 룸메랑은 되게 잘 맞았었어요. 그래서 성격도 잘 맞고 청소 이런 것도 잘 맞아가지고 되게 편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지금 제가 없어서 고생 중이라고 합니다. 즐거웠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막 엄청나게 막 큰 에피소드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둘 다 본가에서 떨어져서 사는 거니까 말은 안 했지만 같이 사는 거에 약간 의지도 되는 것 같았고 재밌었던 건 그냥 저녁에 같이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뭐 논의하고 막 같이 먹고 했던 게 사소하지만 조금이라도 안 맞는 부분이 있었을 만도 한데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 전 좀 소심해서 불편한 게 있어도 말을 못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친구도 치웠겠지만 막 화장실에 머리카락 이런 게 저는 보이면 바로바로 치워야 되는 편이라 좀 제가 안 치우면 이게 좀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마다 제가 치우고 그랬어요. 1학기 때 이제 처음 기숙사에 들어왔을 때 첫날의 기억은 혹시 어땠는지 기억이 나나요? 진짜 생생해요. 오.
제가 2월 21일인가? 진짜 기억에 남았던 게 한동안 서울에 눈이 안 왔다고 했는데 그날 딱 눈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기숙사 밖에 풍경이 눈으로 싹 덮여가지고 예뻤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처음 떨어져 사는 거니까 룸메도 아직 입주를 안 한 상태고 그래서 좀 울면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숙사의 방 구조 같은 거나 편의 시설? 네. 이런 게 어떤 게 있나요? 제일 큰 기숙사인 아르먼을 말씀을 해드리면 거기는 되게 신축 건물이에요. 그래서 막 프린터기 이런 게 다 구비가 되어 있고 뭐 안에 편의점도 있고요. 택배 보낼 수 있는 것도 있고 방으로 들어가면 솔직히 말해서 좀 좁기는 해요. 그 방이 딱 데칼코마니처럼 2인실은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침대가 있고 옷장이 있고 책상이 있고 끝 이렇게 끝이고 냉장고가 진짜 작아요. 냉장고가 거의 뭐 여기 다리보다 작은데 2인실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불만이 있었긴 했는데 아르몬 살 때는 그래도 거기가 시설이 좋고 학교 건물이랑 더 가까워서 그런 점으로 좀 좋았고 지금은 이문동 살고 있는데 그냥 되게 자취방 같은 느낌이에요. 불편한 거는 요리하는 곳이 없고 막 설거지거리도 전부 다 이거 세수하는 곳에서 해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하고 근데 냉장고는 또 2인실에 2배라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고 네, 뭐 빨래 건조대도 있고 그게 좀 아르몬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유형의 학생들의 일상을 모두 만나보았다. 이제는 이들에게 공통 질문을 해보려고 한다. 저는 3시간 공이라서 집도 되게 애매한 거리라서 난 집 가려고요. 저는 약간 쉬고 싶어서 그냥 집이 더 편해요. 공강 시간. 이제 컨디션이 좀 괜찮다. 아니면 좀 의지가 내가 좀 남아있다. 하면은 이렇게 뭐 도서관이든 청원관이든 뭐 공부할 때 가가지고 과제나 뭐 복습하거나 공부를 합니다. 중도에 가가지고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저도 중앙 동아리를 많이 하거든요. 저 중앙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은 과 동아리 활동도 있겠죠. 그처럼 주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추천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추천하고 싶은 동아리요? 개인적으로 저는 학술 동아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또 제 스스로가 우물안의 개구리였다는 걸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극을 받은 경험이 많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단 한 번쯤 학술 동아리에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기 때는 기숙사랑 건물이랑 가까워서 그냥 1시간만 나도 바로 기숙사에 갔었는데 지금 기숙사는 좀 멀어가지고 교양 건물에서 공강이 있으면 그 지하 1층에 그냥 이렇게 휴게실 앉아서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과제하거나 밥 먹거나 이러고 전공 건물에서 공강 시간이 생기면 그 전경대 휴게실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거기서도 과제하거나 유튜브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것 같아요. 보통은 엄마가 아침에 반찬 해주고 이제 출근하러 가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남은 걸 먹죠, 태워서. 근데 엄마가 안 해주실 때는 그냥 편의점에서 막 삼각김밥이라 사든가 그렇게 해결해요. 그 요리라고 하기도 좀 좀 애매한데 그 김치는 제가 보내주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보내준 김치랑 반찬 있으면 좀 꺼내가지고 집에 있는 햇반 하나 돌려서 닭가슴살 해 먹습니다. 저는 보통 요리를 해먹지는 않고요.
주로 학식을 먹거나 아니면 학교 주변에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식당을 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래도 요리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저녁으로 뭐 파스타를 해 먹는다든지 아니면 3분 카레 먹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끼니를 채우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집은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편하고 막 딴 사람 눈치도 안 보여도 되고 엄마의 맛있는 손식을 맛볼 수 있고 네 이런 거예요. 반면에 단점은 뭐가 있어요? 그 출퇴근길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특별히 시청 아니면 종강에서 막 사람이 무라라라고 와다닥 와가지고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이게 단점인 생각해요. 장점과 단점. 장점은 너무 명확하게 하나가 있는 게 그냥 학교에 가기 편한 거? 뭐 다른 친구들 보면은 지하철 타고도 뭐 1시간 반, 뭐 길면 2시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에 활동하는 게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집에서 쉬다가 뭐 일이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은 뭐 그냥 들어가서 좀 쉬고 하면 됩니다.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뭐 일단은 금전적인 부분이 있겠는데 그거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혼자 생활하는데 이제 좀 흐트러지는 거, 관리가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생활이 다 망가지는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단점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장점이라면은 아무래도 자유로움이겠죠. 집에서 뭘 하든 집에 언제 들어가든 상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을 뭐 밤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야식 먹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무한한 자유로움이 있죠. 하지만 또 자칫 단점이라면은 반대로 자유가 있는 만큼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겠죠. 그렇게 자유롭게 하신 대신에 그 모든 행동에 다 돈이 들어가고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뒷정리를 한다든지 등 그 외 모든 부분에서 결국 저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책임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체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교랑 너무 가까워서 늦을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약간 자취보다 집값이 많이 적은 편이니까 그것도 부담이 좀 덜어지긴 하는데 단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편히는 못 사는 것 같아요. 막 호실 점검 이런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불편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힘든 거요. 기상이요. 네. 다들 와 많죠. 지금 교양 수업 하나 있는데 거의 한 이제 4번째 지각이라서 안 돼요. 지금 다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런 점 때문에 기숙사나 자취를 하는 게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집이 진짜 편해요. 근데 자취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언제쯤? 졸업 그래야죠. 이게 느끼는 외로움이 보면은 친구들보다는 가족들을 못 봐서 느끼는 외로움이 큰 것 같은데 저는 가족들 단톡방이 좀 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심심할 때 거기다가 뭐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제가 동생이랑 누나가 하나 있거든요. 그 둘이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게 좀 카톡방을 이용하다 보면은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딱 하루 일과 마치고 들어가면 막 뭐 어서와 이런 거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쓸쓸하고 전반적으로 좀 가족을 못 보니까 좀 자주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새벽이 문제인데 딱 과제나 시험 공부하려고 새벽까지 깨어있으면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창밖을 보면 뭔가 기분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막 엄마 보고 싶고 우리는 모두 하나의 캠퍼스 아래에서 대학생이라는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생활과 고민을 가지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 혹시 지금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혹시 향후에 사귀실 생각은 넘쳐나죠. 향후에 사귈 생각은 지금도 있습니다. 향후가 아니라.
혹시 그에 대한 방법은? 방법 저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이상형. 저요? 이 영상을 통해 20대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지금 20대 청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느 때보다 빛나고 있는 이들의 삶을 응원한다. 이들의 젊은 날이 지금처럼 계속 반짝이기를 바라며 하나의 캠퍼스 세 가지의 삶 막을 내린다.